네,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올바른 교육,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시중에 있는 그러한 영어 교육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선 잡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존 학습법은 수거나 단어 암기를 기본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수거나 단어 암기는 결국 과다한 구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어 암기한다는 건 그거 위에는 다른 뜻이 없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거 또한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이거야. 복종을 원하죠. 그러면 해석할 때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이 구조에서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 구조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라 하면서 무지 많은 엄청난 그러한 구조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것이 분명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첫 시간으로서 수능 영어 어법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17년 수능 어법에 관한 강의들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여러 그 강사분들께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똑같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할 정도로 다 똑같다는 거. 물론 해석은 똑같죠. 그러나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다 저래야 되는 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yes라고 말하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수거나 단어를 암기한다는 게 뭐 어떻다는 거냐?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먼저 3번을 보시면은 be used to라는 단어가 보이죠? used to 이렇게. 우리 1번 이렇게 배웁니다. be used to 명사는 뭐뭐에 익숙하다 뜻이다. 그리고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용되어진다, 뭐뭐 하기 위해서다. 이때는 to 부정사는 be used는 수동태다. 이렇게 배웁니다. 많이 가르치죠, 이렇게. 근데 왜 적용해 볼까요? Pets used to the great advantage. advantage가 이점에는 명사니까 익숙하다네. 게다가 in addition, pets 애완동물은 익숙합니다. 엄청난 advantage에 with 누가 가지고 있는 the institutionalized aged institution 오랜 기간에 걸친 어떠한 관습이나 제도를 얘기하죠. 또는 관습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어떠한 기관이나 시설도 말해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노인들이니까 노인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시설이겠죠? 그러한 시설에 들어간 그러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 엄청난 이점에 익숙하다. 대충 해석이 되죠? 노인들에게는 이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뭐 따뜻함, 자상함, 사회 경륜, 뭐 이런 거에 익숙하다 뜻인가? 물론 해석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1번에 적용이 안 되니까 2번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To great advantage는 수거다. 이거는 전체 합쳐서 명사는 수거고 부사다. 하면서 구조 해석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득이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그럼 먼저 used란 단어부터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세 가지를 넘어서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구조마다 계속 10가지, 20가지, 30가지 나오고 이 한 단어 갖고 이 used 갖고 10,000가지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단어 암기나 수거 암기는 변화를 원치 않죠. 이건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거기에 뜯어 맞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수를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야 되니까 예외는 또 다른 구조가 나오고 또 다른 예외가 나오면 또 구조를 만들고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누더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구조 해석은. 그러면 use란 단어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이용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너덜너덜해지거나 이용해서 많이 다른 상태가 되거나. 그럼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그것에 친숙한다는 말도 돼요. 익숙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느끼는 이 use란 단어의 본질적인 것은 이용하다도 되고
그래서 많이 이용되어서 익숙해졌다, 닳고 닳았다 라는 개념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 유주를 적절하게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뜻을요. 구조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어를 옆에 있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게 영어예요. 언어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게다가 애완동물은 used, 이용이 돼요. 그래서 to라는 것은 to 플러스 advantage는 수거가 아니에요. 수거라는 건 advantage가 이점이나 유리한 뜻이잖아요. advantage가 있다는 말을 이 단어의 뜻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닌 이상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뜻이 나왔을 때 그건 수거예요. 근데 그 advantage는 유리하게라고 선생님들이 수거로 얘기할 거예요. 유리하게가 어떻게 수거입니까? 유리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advantage에. 그러면 충분히 이건 수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갈게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은 이용되어진다, used 된다. to라는 건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죠? 그래서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갖는 쪽으로 가요. 이 시설에 갇혀있는 노인들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쪽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I'm used to climate 하면 우리가 명사니까 익숙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에 많이 내가 사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pets used to each other. used to pet 똑같이 썼는데 each other 쓰니까 서로 간에 익숙하다가 바뀌어요. to each other도 수거잖아요. 서로에게. to가 아니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란색으로 can나 help but이에요. can나 help but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로 선생님들은 그냥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틀이 없어져요. can나 help but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의 뜻이다라고 하면 help라는 단어의 뜻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요. help는 돕다 뜻인데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뜻은 도저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수고 아닙니다. can나 help만 나가면 긴장해야 돼요. 그럼요. 어떤 것은 할 수밖에 없다고, 어떤 것은 도울 수 없다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 끝도 없어져요. help의 뜻을 밑에 파란색 단어 보세요. help의 본질적 의미는 helpless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도움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그게 helpless라는 단어의 무기력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help라는 단어를 도움이 된다, can나 help 합치면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but을 제외하고는 but이 제외하고 치니까 결국엔 can나 help but은 can help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외하고는 but 기억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 어쩔 수 없이 기억만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방문한 아이들은 기억을 하게 되는데 what their parents, grandparents once were. 그들의 parent와 grandparent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근데 좀 그런 분들이 한때 what 어땠었지 그런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depressed,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depressed. 그들이 부모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incapabilities 때문에. 참고로 I can't help looking at her neck 이라고 한다면 억지로 맞춰볼게요. can't help를 but을 빼서 ing를 쓸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목을 볼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목을 봤다. 좀 이상하잖아요. help란 건 어떠한 자신의 본능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저항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무기력했다 라는 뜻으로 본다면 나는 그녀의 목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본능이야 본능. 그래서 눈이 가더라고.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하여튼 깊이 있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뭐 강의에서 하고요. 이건 뭐 우리가 하나의 고정된 그 수거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고정된 수거는 없다. 단어의 본질적 뜻으로 외국인들은 받아들인다 라는 거였어요. 또 다른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답은 5번이었는데 words라는 단어 보이죠? 이 words가 앞에 더 플러스 aged가 볼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야. 그래서 더 aged, 노인들이니까 words가 아니라 were, 복수인 WER를 써야 해. 아주 깔끔하죠?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인 암기예요. 이거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만 되는가? 아니죠. 단수도 됩니다. 예로서 the accused, 고발받은 사람, 피고인이죠. 그 피고인도 역시 victim, 희생자다. was 썼죠. 단수니까요. the best, 아직 나에게 best는 yet 오지 않았다. 이것도 최상급이지만 하여튼 형용사지만 is를 썼어요. 그러면 the aged는 그 노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노인들이 일반적이지만 그럼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앞에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아까 봤던 문장이죠.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라는 단어를 그대로 똑같은 what을 쓴 문장으로 5번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앞에 있는 문장을 보지 않고 이것만 딱 보여서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were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기계적인 거죠. 그냥 암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the accused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were인데 왜 was 썼지? 끝도 없는 예외 조건만 나올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근본적으로 다 해석해야 돼요. 문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자, 우선 볼게요. 5번.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d ones were. 똑같죠. 그들은, 애완동물은 no memory, 기억하지 못하죠. 뭐에 관한 그 aged, 요새 aged 누굴까요? 노인들. 그 their parents, grandparents처럼 이런 복수 형태라는 걸 아시겠죠. 그 노인들이 한때는 그랬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맞이한다는 거죠. 어린애처럼. 정확히 제가 의미를 전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한 건 단어는 본질적 의미에서 수고가 나온다. 사실 수고가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느낀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는 사실 많지 않다. 선생님들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문제 풀다가 설명 못하거나 설명 못할 때 본인이 정확히 정확한 그 과다한 구조, 지나친 구조 해석을 막 하다가 도저히 이게 구조로 해석이 안 되거나 설명이 힘들 때는 그냥 수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고다라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대충 설명 안 하고 넘어가거나. 자, 그러면 영어 불구를 만드는 영어 강의라고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나 수고 암기는 rote instruction, 기계적 암기의 교육은 지나친 구조화, over structuring. 그렇죠?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이럴 땐 이 뜻이고 단어의 뜻을 쫙 적어놓고 상황에 따라 막 정리하는 거잖아요. 구조. 지나친 구조화를 갖고 와요. 그것은 학생들의 영어 습득의 창조성을 제한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 이건 이거라고 정의를 딱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돼요. 변화가 나오면 또 계속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또 주입해야 되니까 결국에 영어 습득이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란 영어 불구가 돼요. 한 단어 갖고도 10개, 20개의 뜻을 암기한다든지 또는 이 하나 단어 갖고 쓰임을 10개, 20개를 또 암기한다든지 끝도 없는 무한 암기가 되죠. 그래서 rote instruction과 over structuring은 리밋 제한한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와 아카데믹한 디벨롭먼트 발달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말해볼게요. 다시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해본다면 암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종을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학습의 경직을 주거든요. 기계시 암기 교육, rote instruction은 obedience라는 복종의 기초를 둬요. 그렇죠? 이 뜻은 이 뜻이고 이 뜻은 이 뜻이야.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이거야. 복종. 복종은 학생들에게 영어 해석의 경직성, rigid. 결국 리지트한 경직성을 줍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어떤 걸 창조해내거나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영어의 영원한 불구를 만드는 겁니다. 해설 강의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해설 강의가 전부 다 구조 해석이에요. 뿐만 아니라 단어의 어떠한 쓰임에 관한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 쓰임에서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는 돌덩이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수거도 돌덩이잖아요. 이 돌덩이 같은 단어가 서로 옆에 있는 단어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막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붙여보는 거예요. 단어는 유기적인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 뜻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외국인이 외국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의 그 뜻을 수학처럼 정의화 시키니까 리미트가 돼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평생 영어를 할 수 없는 불구가 돼요. 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조카가 지금 고3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뭐 많이 고등학생이 바쁘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추석 연휴나 만났을 때 영어는 절대 문법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단어 암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당연히 제 말 안 듣죠. 옆에 친구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친구들 뭐 들어 EBS 메가스터디 이투스 뭐 들어. 역시 집에 가니까 그 인터넷 강의 유명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제안했던 그런 책들이 쭉 있더라고요. 물론 다 보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몇 점인지 아세요? 수능 100점 만점의 영어가 48점이에요. 이번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본인은 학교에서 내내 영어 수업 받았어요. 그리고 한다고 꽤나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했죠. 그래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어책을 보니까 그래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나 점수가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보다 못해요. 저는 영어 강의할 때 우리 딸들한테 영어들 암기 절대 안 시켜요. 근데 걔보다 점수가 못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고3 거 보거든요. 근데 걔보다 점수가 못해요. 물론 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 단어도 모르고 대충 하는데도 그거보다 점수가 낮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자, 다시는 저희 조카 같은 그런 학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이상하게 주변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끌리잖아요. 그 친구도 답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영어가 어떤 건지 언어가 어떻게 습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아직도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형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없어져야 될 강의예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